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왜 삼성 반도체가 강한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는 크게 보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연산, 제어, 전송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나눕니다. 이 네로 치면 메모리는 기억하는 능력이고 그 CPU, AP 등의 대표적인 제품인 시스템 반도체는 머리가 돌아가는 능력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반도체는 분야별로 잘하는 나라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 설계는 미국, 소재는 일본, 그 장비는 유럽과 미국, 파운드리는 대만, 메모리는 한국 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드물게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로 꼽힙니다. 모바일 AP에서 CPU 쪽으로 설계 기술을 더 확장하고 있고, 이 제조 분야에서도 저전력 칩만 만들다가 최근에 성능에 포커싱된 CPU, GPU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계와 제조를 다 하면서 남들이 갖기 힘든 그 조합 능력과 창의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준 게 최근 삼성이 개발에 성공한 HBM PIM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제품은 최고 성능의 D램인 HBM의 프로세서 기능을 가미한 신개념 메모리입니다. 이전부터 학계에서 콘셉트는 나와 있었지만 삼성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폰 노이만 구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컴퓨터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기억 장치, 중앙 처리 장치, 입출력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형태로 컴퓨터가 발전해 왔는데요. 이 CPU는 메모리로부터 명령어를 불러와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CPU와 메모리 간 주고받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작업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를 폰 노이만 병목이라고 합니다. CPU는 빠른데 메모리는 그 속도를 못 쫓아와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D램보다 더 빠른 메모리, 가령 캐시 메모리, SRAM 같은 것을 CPU 옆에 붙이는 것입니다. 바로 속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에서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른 솔루션으로 HBM PIM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프로세서 기능을 결합한 D램입니다. 기본적으로 HBM은 AI 연산 등에 쓰이는 고성능 D램입니다. HBM은 제일 처음에는 그래픽에 사용됐었습니다. 그런데 HBM의 두 번째 세대 제품인 HBM2는 그래픽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고성능 컴퓨팅, HPC 등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D램인 HBM의 여러 패키지 기술 가운데 실리콘 간통 전극을 이용한 패키지 기술인 TSV가 먼저 적용된 것도 D램에서 속도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로세서에만 부담을 너무 몰아주기보다는 메모리도 같이 연산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해서 프로세싱이 좀 더 빠르게 되게끔 돕기 위해 이번에 HBM PIM이 개발된 것입니다. 메인 프로세서가 빨리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일종의 서포팅 할 수 있는 메모리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번 제품을 보면 삼성이 이것저것 하니까 이런 제품을 개발하기도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설계도, 제조도, 메모리도 다 하기에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칩의 조합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D램 업체라도 AP나 CPU를 설계해 본 경험도 또 이런 칩을 직접 만들어 본 경험도 없는 마이크론,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이런 신개념 반도체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더 확장해 보면 이 파운드리 1위 기업이지만 메모리와 설계 능력은 전혀 없는 TSMC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운드리 전문 기업은 원천적으로 IT 혁신의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AI 시대 반도체 경쟁은 다양한 능력을 갖춘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능력을 결합해 독보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HBM PIM도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결합한 것입니다. 다양한 반도체를 한 칩에서 잘 조립하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은 삼성이 가진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잘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